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독에 대한 응급처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물 중독 같은 게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부주의로 실수로 잘못 먹는 경우가 있죠. 농약이나 쥐약 같은 경우 모르고 잘못 먹는 경우가 있고요. 자살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수단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게 약이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는 이게 뭐지 해서 잘못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물 중독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뭔가 다른 식품 용기에다가 한꺼번에 옮겨 담거나 아니면 상표 라벨을 훼손하고 제거하고 딴 데다가 옮겨 담으면 이게 약인지 식품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쥐약 같은 경우 간장통에다 옮겨 담다가 이게 간장인가 해서 먹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약을 함부로 두면은 얘네들은 이게 약인지 뭔지 몰라요.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아니면 독극물 같은 거 잘못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평소에 약 같은 거를 우리 사탕 줄게 아니면 사탕 먹자 이런 식으로 꼬드긴다고 잘못 학습을 시키면 애들은 이게 약이 사탕인 줄 알고 잘못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앞에서는 약을 사탕이다, 초콜릿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만약에 잘못 독극물을 먹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혈액으로 내용물이 흡수되기 전에 빨리 제거하고 배설하고 하다못해 흡수를 지연시키는 게 가장 빠른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구토는 제일 빨리 입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응급처치입니다. 이펙각 시럽 같은 구토제를 투여하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유도하는 게 가장 빠른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구토는 조심해서 해줘야 됩니다. 구토를 유발하면 안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수면제 같은 걸 다량 복용해서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경련이 일어나는 환자 같은 경우 구토를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토하다가 이게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임산부나 6개월 미만의 소아도 함부로 구토를 유발시키면 안 됩니다. 심장 발작 가능성이 높거나 심병력자인 경우 구토를 유발시키면 안 되고요. 강산, 강알칼리, 석유 제품이나 아니면 쥐약을 잘못 먹었다 해도 구토를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분들이 너무 강하고 쥐약 같은 경우는 출혈 위험이 매우 높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구토를 시켰다가 오히려 식도가 더 상하거나 장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구토를 유발하면 안 되고요. 출혈 위험이 높은 사람은 구토를 일으키면 더 출혈이 심해질 수 있어 구토를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토가 가장 빠르게 몸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독극물을 뺄 수 있는 수단은 맞지만 이거는 의식이 있는 한에서 구토를 유발해도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써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토를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세척을 해주거나 활성탄 같은 흡착제를 넣어서 빨리 독극물을 흡착시켜서 빼내는 방법이 있고요. 화재를 투여하거나 아니면 독극물은 너무 독하니까 이를 해독하거나 희석, 중화시킨 다음 빨리 배설시키는 게 응급처치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독극물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을 발견했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약병이나 다른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환자 입 주변에 뭐가 묻었는지 냄새 같은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약물에 중독된 환자를 발견했다면 이게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표나 라벨이 잘 붙어있는 독극물 통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사물이 있다면 챙겨주는 게 좋은데요.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토를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강한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장갑을 착용한 다음에 챙겨주는 것도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약물 같은 거에 중독이 됐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응급처치는 기도 유지예요. 특히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는 기도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온이나 맥박, 호흡수 등을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바비큐레이트 성분의 약물은 주로 수면제나 진정제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자살이나 아니면 자해하려는 목적으로 한꺼번에 일부러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성분이 수면제나 진정제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많이 먹었을 경우 의식이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없을 경우는 구토를 유발하면 기도가 막혀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위세척을 합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라면 빨리 이페칵 시럽을 통해서 구토를 유발하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빨리 토해서 약을 빼주는 게 가장 빠른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쥐약이나 강산, 강염기, 석유, 부식성 물질을 잘못 먹었을 경우는 구토를 함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쥐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는 우리 몸에 여기저기에 출혈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구토를 함부로 유발했을 경우 식도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장기에도 출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함부로 구토를 일으키면 안 되고 위세척, 활성탄, 하제를 통해 약성분을 제거합니다. 특히 쥐약병이 널브러져 있다면 그냥 병원에 가기보다는 꼭 어떤 약을 먹었는지 이 약통을 꼭 챙겨가야 됩니다. 처치 후에도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혈액응고 검사를 하고 수혈이나 비타민 K 주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쥐약과 마찬가지로 강산, 강알칼리,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성분이 너무 강해서 구토를 유발할 경우 오히려 장기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배출하기도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넣어 희석을 먼저 해줍니다. 강산이면 강용기를 넣어주면 오히려 중화되는데 빠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강산과 강알칼리가 만나면 정말 강하게 열과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약성분에 따라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강산, 강알칼리,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로 희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활성탄과 하제를 통해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쥐약, 강산, 강염기, 석유, 부식성 물질을 잘못 먹었을 경우는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구토를 하면 위험합니다. 또 드물게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에 젖은 연탄을 쓰면 불완전 연소가 많이 되어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산화탄소 중독은 조금 드물죠. 하지만 화재 등으로 일산화탄소에 많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됐다 하면은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산소 100%를 풀로 틀어주어가지고 빠르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한 응급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병원에 무작정 데려가기보다는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주변에 널려있는 용기나 약병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같이 챙겨가줘야 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체온이나 혈압, 맥박, 호흡수 같은 활력 징후도 우선적으로 체크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